자, 오늘 공부할 부분이 저 2권에서 뒤쪽에 671쪽 공부할 차례예요. 671쪽에 제 8절 행정심판의 심리라고 하는 그 주제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바꿔보자. 종로구청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 그죠? 근데 A가 이거에 대해서 이 자기한테 법 집행한 이 처분은 위법이야. 나는 승복 못해.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A가 청구하고 그다음에 뭘 대상으로 청구해? 자기한테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한다. 그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 피청구인이 누가 되는 거야? 이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피청구인이 되는 거죠. 즉 상대방. 그래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청구를 하게 돼.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이 둘을 당사자라고 칭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 심판기관이 어디가 되는 거야? 판정. 이거 위법, 이 처분이 위법이냐인지 판정하는 심판기관 어디가 되게 돼 있어? 응? 이 피청구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정기관이 정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한 처분은 누가 판정해? 전 시간에 배웠잖아. 응? 종로구청장 어디에 있어? 서울특별시장 소속 그 관할구역 내에 있지. 그래서 서울시장 소속으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우리 줄여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서 이거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그럼 여기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이 국민 A로부터 이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하고 신청을 받고 심사, 조사하고 판정하는 절차. 이걸 이제 심리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71쪽을 보면 1번 심리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뭐냐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거기 세 줄이 있는데 심리란 이거 지금 판정해달라고 청구 들어갔잖아. 그 판정해달라고 청구를 했으니까 당사자 등의 주장, 반박을 듣고 증거 같은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통틀어 심리라고 한다. 그럼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판정해달라고 청구 들어왔으니 양 당사자 얘기도 들어보고 증거도 조사하고 그 판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절차를 심리라고 그런다. 이거 읽고, 그런데 심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 그래서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A가 일단 청구를 했잖아. 그러면 청구를 받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어? 요건을 구비해서 청구를 했는지를 심사해. 즉 이게 일단 A가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 위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 맞나 안 맞나,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이 청구가 일단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여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 그러면 요건이 뭐뭐 있었어? 예를 들면 이게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즉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청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구 대상이 되는 걸 가지고 청구해야 되고, 피청구인을 제대로 지정해야 되고, 판정기관도 제대로 이제 지정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고, 또 기재사항 제대로 써서 문서의 형식으로 청구해야 되고, 특히 취소해달라 이런 거는 기간도 지켜야 돼. 처분이 있은 걸 알았다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지. 뭐 이런 거 기간을 지켰느냐 이런 요건을 다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요건을 심사해 보면 결국 두 가지가 나와. 어떤 경우가 나와?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경우로 나올 수 있잖아. 요건 구비가 안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요건 구비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은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심사를 거절한다. 아주 아예 위법인지 심사도 안 해줘. 응? 거부한단 말이야.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지만 요건을 못 갖췄지만 이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고쳐줘. 아주 간단한 건 여기서 그냥 행정심판회가 알아서 고쳐줄 수도 있고, 또는 이 A한테 뭔가 이거 고쳐라. 응? 그걸 우리가 책에서 읽은 말로는 경정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경정 기회를 줘요. 그죠? 응. 그런데 만약에 고칠 수 없는 사항이다. 예를 들면 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를 했다든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다든지, 기간을 지나서 청구했다.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거라면 요건 구비가 안 됐고, 이게 이제 보완 수정이 이제 보정인데, 보정 불가 하다면 그러면 무슨 판정하는 거야? 요때 중요한 단어 각하한다는 말을 써. 각하는 재결을 한다. 이게 판정을 내린다 이거죠. 각하. 여기서 중요한 건 각하야.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점에 줄에 뭐 있어? 요건 심리 했죠? 응? 표에서 요건 심리 쭉 읽어보고 결국은 간단히 말해서 요건 구비했나 안 했나 요거 심사하는 거야. 응? 이 청구하는 사람이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청구했나 심사하고, 첫째 줄 끝에 고기 밑줄 치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대. 그죠? 부적법하다는 요건은 못 갖췄다는 말이죠.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보완 수정, 즉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 각하. 네? 각하. 그 단어가 중요하다. 각하시킨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자, 요건을 갖춰서 청구했나 심사해보니까 요건이 구비됐다. 그러면 이제 요건은 갖췄으니까 이제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본안 심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본안 심리. 그래서 여러분들 본안 심리 그냥 가볍게 읽어. 즉 당사자의 주장, 즉 첫째 줄 끝에 뭐야? 청구 대상으로 삼은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뭐 때문에 위법이고 부당하다 이거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두 번째 줄 끝에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유 있다는 말은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는 말이야. 응? 국민의 주장이 맞다. 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라는 주장이 맞으면 들어주는 판정을 해. 그 들어주는 판정하는 걸 인용한다 그러고,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다,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 안 맞다 그러면 이유 없다는 표현을 쓰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을 한다. 그죠? 그래서 본안 심리 결과 결국 뭐야? 우리의 줄이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으면 이 뜻이야. 그럼 무슨 판정을 한다고? 기각하는 재결한다. 그러면 이거는 A가 진 거야. 그죠? 만약에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면 무슨 재결? 이 청구한 대로 들어주는 인용 판정을 하는데 인용 재결을 한다고 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건 각하라는 말하고 기각이라는 말을 꼭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응? 각하는 요건 자체를 구비가 안 됐을 때 한 거고, 기각은 요건은 다 갖춰서 청구를 했는데 주장하는 게 안 맞다 하고 안 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 차이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이유가 있으면, 즉 주장이 맞으면 국민 A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정을 하는데 인용 재결인데, 요게 이제 예외가 있어.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 A가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위법하다 이 주장이 맞긴 맞아. 그럼 원래는 맞으니까 취소해달라 신청을 했으면 취소를 해주는 게 원래는 맞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대. 취소를 해주면 공익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대. 응? 그러니까 A 주장이 맞고 A의 이익을 위해서 취소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취소를 시키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대.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또 공익을 또 고려해야 된다. 이게 행정에서는. 응? 그래서 예외로 청구인의 주장이 맞지만 너 주장대로 취소는 곤란하다. 그래서 뭐냐면 너가 주장하듯이 저 처분이 위법이라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위법인 채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또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좀 억울하잖아. 대신에 너는 뭐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해줄게. 위법이지만 이건 취소는 못하겠다. 유지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정재결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제도야. 응?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제 요건심리, 본안심리의 뜻 달달 외우는 건 아니고 요건심리, 본안심리란 말 뜻을 이해하고 요건심리 결과 요건이 구비가 안 됐으면 각하는 재결을 하는 거고 요건심리 결과 요건 구비됐으면 이제 본안심리란 걸 하고 본안심리 결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하고 이유 있으면 인용 재결을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응? 우리 교재는 예외는 안 써놨어. 사정 재결은 그죠? 그건 뭐 뒤에 나오니까 안 써놨고. 그리고 이제 양자의 관계라는 건 여기서는 일단 순서상 마치 이렇게 넣으면 보통은 이렇지. 요건 구비했나 심리를 하고 요건 구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을 검토하는 본안 심리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지만 본안 심리를 이제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든 요건 구비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언제든 또 각하시키는 거야. 응? 요건은 판정 나올 때까지 계속 요건이 구비된 상태가 돼야 되니까 본안 심리로 진행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요건 구비 안 되면 각하시킨다. 그러니까 항상 이 순서대로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응? 그 얘기가 이제 양자의 관계에서 써 있는 거라 특별한 건 없어.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2번 심리의 범위.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 자, 첫째 줄 끝쪽에 보면 위법 여부라는 말이 있어. 그죠? 그거 밑줄 쳐주세요. 위법 여부. 다른 말로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법률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는 이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상급 행정기관이 신청받아 판정하는 데서는 위법이냐 아니냐 요거만 판정 내려주는 게 아니라 뭣도 판정해 준대. 첫째 줄 끝에 부당 여부. 응? 부당하냐 아니냐. 부당 여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대? 재량 문제라고도 부르는 거야. 응? 또는 한목적성의 문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여기 이 판정 절차에서는 종로구청장이 A가 한 처분이 위법이다고 인정될 때도 취소해주고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정도다. 부당이라는 건 위법보다는 약한 거야. 응? 즉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딱 맞는 즉 딱 한목적적인 조치 이런 거는 아니게 됐을 때 그지? 그런 거를 부당한 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럼 부당한 행위다 일 때도 인정될 때도 구제해 준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두 군데 그러니까 위법 여부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행위인지 아닌지도 판정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만 써놨지만 이거는 뭐하고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소송하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면 법원은 즉 우리가 써놓으면 거기다 비교 대상으로 써놓으면 행정소송에서는 즉 소송은 법원이 판정하는 거잖아. 신청받아. 여기서는 뭐만 판정해줘? 위법한 행위냐 아니냐만 판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행해진 조치가 위법이라고 인정이 될 때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위법 여부만 판정을 합니다. 심사 판정. 응? 그러니까 뭐는 판정 안 해? 부당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판정 안 해요. 여부는 판정 안 한다. 결국 이 뜻은 뭐야? 위법한 행위는 아닌데 부당한 행위 정도다. 그러면 국민은 소송에서 지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심판이라는 데서 하고 행정소송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구제 범위가 넓은 거야? 행정심판이 구제 범위가 더 넓은 거죠. 소송은 위법일 때만 구제해 주는 판정을 하지만
소위 행정심판이라는 데서는 부당할 때도 구제해 주니까, 그죠? 그래서 심판이 구제 범위가 소송보다는 넓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제목에 첫째 줄 행정심판의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돼. 이거 한 줄 비춰줘요. 행정심판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어디에 그렇게 선언돼 있대? 헌법에. 응? 여기서 사법 절차는 뭘 말할까? 사법 절차는 재판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 법원이 재판하는 절차가 준용은 또 무슨 뜻일까요? 준용이란 말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분쟁을 판정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재판한 절차에 거의 준하는 그런 절차가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선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헌법이 그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밑에 이제 판례가 소개되어 있지만 그 행정심판의 절차에 법원이 재판한 절차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적용 안 해주면 그 행정심판은 헌법에 위반되게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세요. 여기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큰 제목으로 3번 심리 절차상의 기본 원칙이라는 항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뭔 내용 하냐면 여기 행정심판위원회, 이 판정기관이 당사자 주장을 들어보고 또 증거도 조사하고 이거 심사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과 절차가 있다는 거야. 응? 그것이 뭐냐? 자, 쌍가루 1번 672쪽에 처분권주의 원칙적 적용, 이렇게 제목 때렸죠? 자, 여기서 또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 처분권주의라는 말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응? 자, 여기서 처분권주의란, 여기서 종로구청장이 A한테 공권력 행사해서 법 집행하는 행위, 이런 걸 처분이라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쓰지 않아? 야, 내 물건을 내가 알아서 처분하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 그치? 이럴 때 처분이란 어떤 의미야? 내 마음대로 뭐 알아서 처리한다는 뜻이지. 그런 의미로 쓰는 거야. 그래서 처분권이지. 그래서 뜻을 읽어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A가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까 말까? 누가 결정해? A가 결정하는 거잖아. 청구해야 여기서 이제 판정을 시작하는 거거든. 절차가 시작이 되지. A가 청구를 해야 이게 절차가 시작이 되고, 또 A가 뭘 대상으로 청구할지, 이 처분이 무엇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을 할지, 이런 건 다 A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A가 나 안 할래. 언제든지 결정 내리기 전까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나 안 할래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문서로 제출하는데 그를 취하한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일단 신청을 했으니, 청구를 했으니 끝까지 판정 가야 돼. 마음대로 취하해서는 안 돼. 이러고 계속 판정 갈 수 있나? 그거 안 된다는 거야. A가 그만할래요? 그러면 그만하는 거야. 응? 그래서 쭉 읽어봐. 이제 당사자가 청구를 해야 절차가 시작이 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청구할지, 또 어떤 범위 안에서 판정을 해줘야 될지, 이런 거 다 당사자가 알아서 청구하는 것이고, 그죠? 나 그만할래요 하고 취하라면 이 심판한 절차는 끝나야 돼. 종결이 돼야 되고 등등,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당사자의 의사의 시작과 끝 등을 다 맡기는 거,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한다는 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처분권주의라는 뜻은 그런 뜻이다 하고, 우리가 공부의 포인트는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처분권주의라는 게 제목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응?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있지. 뭐가 있어? 아무 때나 청구하든지 이런 거 못하잖아. 법이 정한 기간 내에만 청구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잖아. 그런 것 측면에서는 약간 제한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처분권주의라는 게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제목으로 공부. 그다음에 2번 대심주의 이렇게 제목을 써놨죠. 이건 별건 없고 대심주의가 뭐야 이거야. 대자가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싸우는 양쪽 당사자끼리 대립하는 관계 설정해 놓고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그죠? 그럼 판정기관이 이 중간적 입장에서 양쪽 대립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정하는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가볍게. 그다음에 쌍가로 3번은 직권 심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중요해서 거기 법조문을 꼭 공부하세요. 뭐라고 돼 있어? 자, 위원회는 하는 걸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하는 거지.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또 직권으로 알아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쓰여. 꼭 알아두세요. 특히 어느 부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요거를 출제자들이 많이 틀리게 만들어. 그럼 바꾸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응?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내든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내든가 그지? 이게 왜 이런 규정을? 이거는 원래 이제 만약에 우리 개인들끼리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거 있지. 소위 이제 민사소송으로 개인들끼리 싸움하면 법원은 절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건 조사도 안 해요. 민사소송에서는 오로지 양쪽 싸우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만 갖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을 안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 안 하면 결국 불리한 판결 받게 되는 거야. 응? 근데 이제 민사소송이란 양쪽 둘만의 이해관계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두 양쪽 당사자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근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이 싸우는 양쪽 당사자의 이해관계만 관계된 게 아니라 모두 관계돼 있어. 사회의 공익이라는 것도 연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사자 주장만 고려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이 공익적인 측면도 이 판정기관이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게 좀 미심쩍다, 좀 미흡하다 뭐 이러면은 알아서 좀 더 판정기관이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응?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응? 그 다음에 쌍가로 4번도 아주 중요해. 자, 우선 첫째 줄 그 법조문을 잘 공부해야 돼. 응? 자, 행정심판의 심리는 어떻게 한다고 써 있어요 법에?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응? 일단 법조. 그럼 여기서 구술심리, 서면심리 대략 의미는 뭘까? 구술심리란 건 싸우는 양쪽 당사자에게 말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들어보고 판정하는 절차를 구술심리라 그래. 응? 서면심리는 제출된 서류만 갖고 심사 하는 절차를 서면심리라 그래. 응?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구술심리로 할 수도 있고 서면심리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뭐 한 가지 방식으로 하게 돼 있는 건 아니다. 구술심리로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누가 결정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이 판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야. 응? 그럼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행정소송하고 비교하는데 행정소송은 여러분 소송하면 기본이 뭐야? 기본 원칙이 서로 말로 공격방어 기회 주고 들어보고 판정하는 거야. 그죠? 소송은 구술심리가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구술심리가 원칙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면심리가 원칙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술심리로 하든지 서면심리로 하든지 한다 이거야. 응? 그래서 시험 문제 예전에 나온 거 보면 뭐 행정심판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도 틀린 말.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도 틀린 말. 뭐 하나가 원칙인 거 아니에요? 그냥 구술 심리나 서면 심리로 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떻게 돼? 다만 당사자란 여기서 청구하는 자, 청구받는 자, 청구인, 비청구인이 말로 좀 공격 방어하 이런 기회를 달라. 구술 심리로 진행하자. 신청을 했대. 구술 심리를 신청하면 어떻게 해주래? 판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하면 구술 심리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응? 해줘야 돼요? 이거 잘 분석해야 돼. 자, 당사자가 구술 심리를 신청한 때는 둘째 주 끝에 구술 심리 해야 된다. 근데 어느 때 해줘야 된대?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야, 이 사건은 간단해서 서류 심사, 즉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어. 그러면 신청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 외에는 신청대로 구술 심리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치?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 두 줄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중요하게 꼭 여겨줘요. 그 다음에 쌍가로 5번도 역시 중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이거 심사 판정하는 이 절차 공개로 진행을 하냐 비공개로 진행하냐 이 문제거든. 응? 자, 첫째 줄에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우리 법에서는 행정심판법 이런 법에서는 공개로 진행한다 비공개로 진행한다 규정을 두고 있대요 안 두고 있대요? 일단 그 사실. 자,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공개 여부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적 규정은 없어. 그렇지만 이제 이 행정심판법의 여타 다른 규정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또 동그라미 2번 외울 거 아니야. 2번 읽어보면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등 기재한 그런 그 회의록 같은 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뒀대요. 이런 규정을 미루어 보면 결국은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학자들이 뭐를 택하고 있다고 해석을 한대?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면 시험의 포인트는 법은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여러 규정들을 살펴볼 때 비공개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그 정도. 그 다음에 쌍가로 6번 밑에 법조문 두 줄. 자주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련되는 심판 청구를 병합해서 심리한다는 건 뭐야? 이게 둘을 다 합쳐서 심사 진행한다는 거고 또 분리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장이 A라는 사람한테도 처분을 했고 B라는 사람한테도 처분을 했고 C라는 사람한테도 처분을 했어.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그리고 각각 A, B, C가 다 제각각 이거 위법이하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어. 그러면 비슷한 사건이 3개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하나의 판정 절차에서 그 3가지 사건, 비슷한 사건 한데 묶어서 같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판정은 제각각 또 내리지만 심사는 합쳐서 진행할 수도 있고 합쳐서 진행하다가 이건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또 분리해서 심사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다. 그죠? 별거는 없으니까 읽고만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쌍가로 3, 4, 5번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이라는 항목인데 거의 시험에 잘 안 사용하는 부분이야. 그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돼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돼? 어떤 우리 날짜 지정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거는 심판위원회가 어느 날 심사를 진행한다.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야. 그죠? 재판도 마찬가지잖아. 응? 법원이 어느 날짜에 이제 재판 진행하겠다. 날짜를 지정이지.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안 나가잖아. 그 형사 재판에. 그죠? 응? 자, 그런 거야. 넘어가고 8번은 좀 중요하다. 8번은 특히 요새 중요한 얘기인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어. 요거는 이제 소송 뒤에 이제 소송 가면 더 상세히 얘기할 테니까 여기서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판례는 말하자면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란 말이야. 행정기관이 A한테 예를 들면 A한테 뭐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치자, 그죠? 영업정지 처분. 그런데 이 영업정지 처분할 때는 또 왜 영업정지 하는지 이유도 다 같이 써야 돼. 이유도 무슨 이유로 영업정지 시킨다 하고 A한테 당연히 문서로 다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유가 뭐였느냐? 예를 들면 A 너는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그래서 법 위반 행위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A는 나는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 없다. 나는 인정 못해.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야. 응?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마 A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종로구청장 측은 이거 좀 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생각할까요? A한테 맨 처음에 이유는 영업정지 시킨 이유는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것만 처음에 이제 이유로 썼지만 이 문서에 써놓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도 애시당초 있었다. 응? 그래서 이유를 또 추가시킬 수도 있느냐 하는 문제야. 예를 들면 청소년한테 술 판 거 말고도 얘는 위생 상태가 너무 불량이었어. 그것도 영업정지 시킨 거에 이유 중에 하나였어. 하고 처음에는 이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 내세워서 영업정지 해놓고 싸움 신청 들어가니까 이 중에 원래 소송 도중에 원래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소송 도중에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하고 추가하거나 다른 이유로 영업정지한 거로 바꾸겠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게 허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 일정한 조건하에 이제 그게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추가 변경하는 이유가 사실상 같은 이유다라고 인정할 때만 그걸 받아준다고 판정기관이. 자, 그런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소송에서 하고. 그래서 그 소송에서 얘기하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관한 논리는 두 번째 끝에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응? 그 말 정도로 알아두세요. 응? 처분사의 추가 변경 중요한 항목으로 보되 소송에서 논의하는 것이 그대로 이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같은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째 끝에 굳이 또 하나 밑줄 친다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 단어 밑줄 쳐줄 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거는 좀 말이 딱딱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애초에 내세운 행정기관이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가 사실상 동일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어야 그걸 추가 변경하는 걸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아까 이거 여러분 다 답해보자. 조금 아까 내가 든 예로 맨 처음에 행정기관이 A한테 영업정지 시킨 이유는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였는데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니까 행정청이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하고 추가를 했대. 그럼 그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러면 맨 처음에 내세운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와 위생불량이라는 이유가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동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이유지, 그지? 그러면 나중에 추가한 거는 고려 안 한다는 얘기야. 판정할 때 행정적인 추가한 이유는 고려 안 하고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만 가지고 그런 이유로 영업정지한 게 위법이냐 아니냐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런 정도로 보고 자, 뒤로 가요. 자, 이번에는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요구라 그래서 이건 법 규정이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이게 이제 법 규정에 긴 건데, 자, 일단 문장의 주어를 분석해 보자. 행정심판위원회 중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죠? 자, 문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리고 이제 읽어봐. 청구 사건을 받아서 심사를 진행하는 중에
그 청구 대상이 된 행정기관이 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쭉 읽어보면 결국 이 관련된 법이 셋째 줄 읽어보자.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된 행정기관에 야, 그 법 개정해라, 폐지해라 등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응? 그래서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넷째 줄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당의 명령은 이제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명령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행정기관 만든 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거 시정해라 요구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여기는 요청이라고 써놨는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 2번 이렇게 돼 있지. 사실은 뭐 부드럽게 표현해서 요청이지 사실상은 따를 의무가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뭐 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응? 어쨌든 자, 시험 나오더라도 뭐 틀리게 나오는 일은 거의 없고, 문장의 주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사를 진행하다가 관계된 법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행정기관에게 시정해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마치고 나면 최종 판정을 내려야 될 거야. 그거를 재결이라는 용어로 써요. 응? 소송에서는 최종 결정을 판결이라고 하지,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용어로 재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결의 의의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 판정기관인 행정심판회가 최종적인 판단 내리는 걸 재결이라고 부른다. 응? 읽고 지나가되. 자, 2번 재결 기간 간단하게 동그라미 1번. 이거 여기서 종로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시킨 거 위법이라고 신청받으면 이 행정심판회는 언제까지 판정 내려야 돼? 응? 법으로 정해져 있어. 동그라미 재결 기간 동그라미 1번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응? 숫자.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판정 내려줘야 된다 이거야. 응?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알아서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최장 얼마 안에 판정 내려줘야 된다는 거야? 청구받은 지 90일 안에. 응? 판정을. 근데 만약에 90일 지나서 판정하면 어떻게 될까? 판정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야. 이 동그라미 1번은 기간을 정한 목적은 뭐라고 보냐면 반드시 기간 내에만 판정을 해야 한다. 이런 강제 의무 규정을 우리가 강행 규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규정으로 보지는 않아. 이거는 가능한 한 이 기간 내에 판정하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그런 권고적인 규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 규정을 우리가 우리 행정법에서 훈시 규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성격의 규정으로 봐. 그러니까 뭐 이 법이 정한 기간 지나서 최종 재결을 했더라도 그대로 유효한으로 봐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1번의 끝에 써놨지. 응? 셋째 줄 끝에 이러한 재결 기간은 훈시 규정으로서, 응?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재결도 유효로 본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요거만 공부하면 돼요. 응? 그 다음에 3번 재결의 방식. 원래 국민이 청구할 때도 이제 일정한 사항 기재한 서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하지 말로는 안 되지. 여기도 판정 어떻게? 재결의 방식. 첫째 줄 한 줄만. 재결은 판정은 어떻게 돼? 일정한 사항. 법이 이제 뭐뭐뭐 딱 기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딱 이게 이 양식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딱 서류에 뭐 행정심판 재결서 이러고 딱 쓰는 이 항목이 다 있어. 그래서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판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응? 자, 한 줄이면 충분. 그 다음에 재결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쌍가루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1번에 자, 그 문장 읽어보자.
첫째 이게 두 개의 문장인데 첫째 줄 행정심판위원회는 즉 판정기관은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며 일단 이 문장 외워 중요. 쉽게 말하면 A가 이 자기한테 행해진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취소달라고 청구한 대상 그것만 심사 판정을 해줘야지. 청구하지도 않은 사항까지 판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첫째 줄 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 그거에 대해서만 판정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응? 청구하지도 않은 걸 막 심사 판정해서는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걸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학문적으로. 응? 또 하나는 두 번째 줄 청구 대상이 된 처분보다 더 불리한 판정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응? 예를 들어서 A한테 종로구청장이 뭐 위반했다 그래서 뭐 3개월 영업정지 시켰어. 그지? 우리 A는 3개월 영업정지 위법이다 신청했는데 여기서는 판정기관은 어떻게 해? 얘는 뭐 3개월 영업정지가 오히려 위반이 심한데 3개월 영업정지는 오히려 약해. 영업정지 할 게 아니라 허가 취소했어야 된다. 더 무거운 판정 내릴 수 없어. 응? 이거 구제 절차란 말이야. 구제해달라는 절차에서 원래 이 조치보다 더 무거운 결정 내리면 겁나서 어떻게 신청해? 응? 그래서 법으로 아예 딱 명시해놨어. 청구 대상이 된 처분보다 더 불리한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판정 내리면 안 된다. 요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에 올라가면 쌍가로 2번은 이미 아까 얘기했다. 소송은 위법 여부만 판정한다 그랬지. 근데 이 행정심판은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냐 아니냐 여부까지도 판정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건 뭐 아는 거다. 그죠? 넘어갑시다. 쌍가로 3번 되게 중요해. 자, 쌍가로 3번에 이 행정기관이 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부당한 행위인지는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거야. 그죠? 응? 자, 요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잖아. 응? 즉 생각해 보면 종로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할 시점은 요때. 근데 A가 요때 요 당시에 이제 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 당시에 법을 적용해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A는 그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볼 때 넌 위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판정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런데 판정을 내릴 때는 여기서 이제 신청을 받아 판정을 내릴 때 이 사이에 뭐야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개정돼 가지고 개정된 법이 시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판정기관은 이 개정된 법에 따라 판정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종로구청장이 A한테 맨 처음에 영업정지 시킬 당시에 그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한지 판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거래? 응? 첫째 줄 무슨 단어가 중요해? 첫째 끝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다. 응? 이게 중요한 말이지. 처분시. 그죠? 그 개정된 법에 따라 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개정된 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제일 처음에 처분할 때 그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응? 이게 첫 번째 처분실 기준으로 판단.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미다. 그럼 여기서 처분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뭔 의미냐 하는 거에 대한 또 판결문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줄에 읽어나가자. 이거는 처분이 행해질 당시 종로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존재했거나 그 당시에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존재했거나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이 판정 내리는 걸 재결이라고 그랬지? 재결 내려질 때까지 어떻게 돼? 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을 해서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다. 말이 헷갈릴 수도 있어. 그죠? 그럼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으면 두 번째 끝에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종합. 이게 두 번째 키워드.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존재했던 자료,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만이 아니라 이 청구 들어가서 싸우는 과정에서 다 이거 왜 위법이고 막 이런 거 다 증거 자료 내잖아. 이 행정심판 판정 나오기까지 제출되고 주장된 증거 자료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되 이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는 어느 때까지 제출이 될 수 있는 거야? 재결 내리기 전까지 A나 종로구청이나 다 자기들 위법이다 아니다 자료 낼 수 있잖아. 그래서 처분 시에 존재했거나 제출된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고 재결 당시까지 즉 최종 판정 내리기 전까지 주장되고 제출된 자료를 다 종합을 해서 처분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두 개 단어, 두 개 부분. 처분실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 다만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처분 시의 법이지만 이 위법인지 아닌지 가릴 때 고려해야 될 자료는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을 해서 처분 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 판단한다는 뜻이다. 응? 자,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재결의 송달 및 효력 발생 시기. 자, 뭐 동그라미 1번은 큰 의미 없어요. 자, 여기서 심사에서 뭐 종로구청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A의 주장 맞다 그러면 취소한다 뭐 이런 판정 내리겠죠. 취소 재결. 안 맞다 그러면 위법 없다 기각하는 재결하겠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재결이 나오면 어떻게 돼? 지체 없이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다 그 재결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때 동그라미 2번 재결은 누구한테 보내줬을 때 효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당사자 중에 청구인한테. 그래서 청구인에게 송달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명시해놨어. 응? 그러니까 당사자라 그러면 A한테도 보내주고 청구인한테도 보내주고 피청구인한테도 보내주는데 피청구인한테 먼저 도착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도 아직 효력 안 생기면 청구인한테 도착이 돼야 효력이 생긴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는 1번, 3번 보면 자, 위원회는 지표시 당사자한테는 뭘 보내줘? 결정서, 정보. 응? 당사자에게는 정본을 송달. 3번에 참가인에게는 뭘 보내? 등본을 보내줘. 등본. 응? 경찰 공무원 시험은 그런 걸 내더라고. 근데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에서는 안 내. 그런 거. 근데 한번 해봤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결의 종류. 야, 이거 아까 다 한 얘기 나온다. 각하 재결, 기각 재결, 인용 재결. 그죠? 각하 재결은 뭐 요건 못 갖췄을 때. 그다음에 기각 재결은 요건은 갖췄는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그죠? 근데 기각 재결에서 하나 공부하자. 방가로 2번. 자, 읽어봅시다. 기각 재결에서 방가로 2번. 기각 재결은 원래의 영업정지 원처분이 그러니까 기각 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다.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 안 맞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고 적법하고 타당하다. 그것만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중요한 문장은 두 번째 줄 중간이다. 그죠?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행정청은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됐어요? 야, 여기서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종로구청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 그랬어. 그럼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결정만 내렸을 뿐 이거 위법 부당하지 않으니까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그냥 A가 주장한 거 틀렸다.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 안 맞다. 이것뿐이지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니라고. 응? 따라서
여기 이제 A가 졌고 이 영업정지범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냈지만 종로구청장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알아서 뭐 없애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응? 왜냐면 계속 유지해라 이런 결정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기각 재결이 나왔더라도 응? 이 종로구청장 즉 처분행정청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주거나 변경해줄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응? 따라서 이걸 또 표현하는 말이 괄호 속에 기각 재결에는 기속력이라는 게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속력이라는 건 행정청이 따라야 될 의무 생기는 걸 기속력이라는데 행정청이 반드시 그 결정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알아서 취소해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응? 그래서 그거 하나 공부하고, 그지? 응. 그 다음에 인용 재결은 뭐야? 들어주는 재결이죠.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들어주는 재결인데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이 지금 여기는 대표적으로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뭐야? 무효인지 등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신청받고 거부했거나 응답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하는 걸 청구할 수도 있지. 어떤 내용의 청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청구한 주장대로 들어주는 판정을 하는 게 하겠죠. 인용재결은. 그래서 뭐 그 행정심판 종류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까지 취소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어떤 청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들어주는 판정 내용이 다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취소 심판에서 공부할 게 있다. 그죠? 자, 일단 법 규정을 보니까 취소 심판 청구를 해서 취소 심판이라는 게 원래 어떤 처분 위법 부당하니까 취소나 변경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심판이거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돼?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청구 대상인 처분을 취소해주거나 또는 변경해주거나 또는 처분 행정청한테 변경해줘라 명한다 이렇게 법이 명시해 있어요. 응? 자, 이와 관련해서 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야? 취소시켜줘라. 취소 명령 재결은 할 수 없어요. 응? 그 위에 법 규정 봐. 바로 위에 방가로 1번 바로 위에 세 줄짜리 법 규정 보면 행정심판위에는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 하길 수 있게 돼 있지. 뭐야? 이거 영업정지처분 직접 취소해 주거나 6개월 영업정지가 너무 세다. 3개월로 변경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 판정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뭐야? 변경해 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만.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취소하는 판정을 내려주거나 취소 재결. 응? 이게 이제 직접 취소를 해주는 거야. 종로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바로 취소. 아니면 직접 또 뭐 하는 거야? 직접 취소하거나 직접 3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런 식으로 직접 변경을 해주거나. 응? 응. 그 다음에 뭘 수 있어? 변경시켜줘. 구청장한테 너 영업정지권 너무 세게 했으니까 좀 약한 조치로 변경시켜줘라. 변경시켜주라고 명령하는 판정 내릴 수 있어. 응?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 지금 법이 정한 게. 그러니까 변경시켜줘라고 명령하는 건 되는데 취소시켜줘라 하고 명령하는 건 없어요. 이거는 없단 말이야. 응? 그렇잖아. 이게 옛날에는 이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법에서 빼버렸어요. 없어. 그래서 방가를 1번 취소 명령 재결인가라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서 둘째 줄 적극적 변경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적극적 변경 가능. 응? 그럼 가로 속에 있듯이 적극적 변경이라는 말뜻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종로구청장이 맨 처음에 한 조치는 6개월 영업정지 시켰는데 여기 서울시 행정심판회가 신청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야 얘는 위반 정도가 약한데 6개월 영업정지까지 한 건 너무 심한 조치였다. 가혹하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그 정도의 위반은 3개월 영업정지만으로 충분한데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직접 6개월 영업정지한 걸 3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한다. 아예 직접 그 내용을 바꾸는 판정을 내려줬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변경이라 그래요. 응?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하는 재결도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취소 명령 재결은 못해. 근데 변경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판정도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적극적 변경은 소송은 또 법원이 못하는 거. 소송에서는 법원은 못하는 거거든. 왜냐면 법원은 그냥 만약에 이게 소송이라면 종로구청장이 6개월 영업정지한 건 너무 심하니까 취소한다. 그러면 너무 심하게 했다는 뜻이니까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약한 조치를 다시 해야 되기는 하겠으나 법원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3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그런 판결은 못해. 법원은.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직접 어떤 내용의 행정조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행정기관 조치 위법이니까 없애고 뭐 이런 결정만 내리지. 응? 자, 반면에 이거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란데도 행정기관이고 상급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급기관의 한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 적정한 조치로 변경할 수 있다. 응? 이렇게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은 뭐 별로 논점은 없어요. 말 그대로 처분이 존재한다, 아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판정을 내려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의무이행 심판이 중요해. 응? 자, 의무이행 심판. 자, 이미 공부했듯이 의무이행 심판은 국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허가내달라, 자기한테 이익 주는 조치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야? 거부. 응? 거부하거나 아무 대답 안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부작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반응을 했어.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 주는 행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응답을 안 해. 이럴 때 어떻게 돼? 아니 내 신청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하냐?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 내려달라. 이거 신청하는 거야. 의무이행 심판이란 게. 응?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정 내려달라 청구. 그죠? 이거 청구하면 우선 여기는 취소 심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해. 그러면 행정기관이 청구 받아보고 심사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를 해준단 말이야. 해주도록 돼 있어. 뭐? 응?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주거나 처분을 직접 해주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허가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허가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심판기관이 위원회가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해주라고 명한다. 둘 중에 하나를 판정한단 말이야. 응? 이때 반가를 1번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직접 허가해 주는 것 같은 건 바로 효과가 생겨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 형성적 재결 그렇게 불러요. 학문적으로 바로 허가 내준 거야.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근데 종로구청장한테 아니 저 행정위원에게 허가 내주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을 했어. 그럼 아직 허가가 된 상태가 아니잖아. 그 판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줘야 허가받은 효과가 생기는 거냐. 그러니까 명령하는 재결은 아직은 형성적인 효과가 생겼다고 하진 않아. 그래서 반가를 1번에 직접 처분을 해주는 재결은 직접 허가를 내주는 판정은 이런 걸 형성재결이라고 하고 허가 내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 처분 명령 재결은 이행재결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라 하고 명령하는 재결. 응? 둘 중에 어느 걸 내릴지는 판정기관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는 재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 반가로 1번 정도, 응? 그 정도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정재결이라고 하나 있지, 그죠? 요거 특히 더 중요. 사정재결 특히 중요하다. 자,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청구한 국민의 주장이 맞다는 거야. 그럼 원래 무슨 재결을 해줘야 돼?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들어주는 인용 재결을 해줘야 돼. 인용 판정 내려줘야 돼. 근데 인용 재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인용을 해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대?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대. 공익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럴 때 어떻게 돼?
청구를 어떻게 한대? 안 들어준대. 기각.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각이야, 기각. 이거 각하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요건은 다 갖추고, 청구 요건 다 갖추고 청구했고, 청구인의 주장, 본안 심리까지 다 한 거야. 청구인의 주장까지 다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마지막 공익 때문에 취소는 곤란하다, 이런 식이지. 응? 그래서 기각이며,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또 우리 문장을 끄집어내면, 자, 예를 들어 처분이 적법한 경우,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사정 재결이라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처분이 신청받아 심사해 보니까 처분이 적법이야. 적법으로 나왔어. 그러면 행정심판에는 사정 재결할 수 있다 없다? 응? 없어요? 왜? 왜 없을 것 같아? 응?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만 사정 재결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다. 응? 그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응? 왜? 이 동그라미 1번에 뭐였어?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건 심판 청구한 국민의 주장이 맞다는 거 아니야. 이 조치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다는 거 아니야.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정재결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위법 부당해서 취소 같은 거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유지한다, 이런 판정하는 거 아니야. 처분이 적법한 거로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뭐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니까 그냥 기각, 단순한 기각이지 사정 재결하는 거 아니야. 응? 그렇죠? 단순한 기각 재결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 적법하거나 타당할 경우에는 사정 재결하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정 재결은 오직 청구가 이유 있다, 즉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동그라미 3번. 그런데 이 사정 재결이란 걸 내리면 청구한 국민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자기 주장 다 맞다고 인정해주고도 안 들어주잖아. 취소 안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 기각한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게 위법 부당하지 않아서 그냥 유지시키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판정서, 즉 재결서에 반드시 뭐 써야 돼? 이거는 위법 부당하다라는 걸 꼭 명시를 해놓도록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 재결을 할 때는 재결의 주문에서 재결서에 말하자면 그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자의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며, 응? 그 오해하지 않도록 이거 취소 같은 거 안 하고 유지시키는 게 위법 부당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법 부당하지만 유지시키겠다, 이런 거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청구인 억울하잖아. 청구인의 억울함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그때 청구인에 대해서 상당한 다른 구제 방법, 상당한 구제 방법을 직접 취해주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해줘라 하고 행정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구제 방법인지는 딱 명시를 안 해놨다. 그냥 상당한 구제 방법이라고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상당한 구제 방법. 반면에 이제 뒤에 행정소송 가면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피해 방지 시설 설치라든지 예를 이제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그냥 상당한 구제 방법, 그리고 굉장히 불분명하게 써놨습니다. 어쨌든 동그라미 3번 되게 중요한 규정이고 4번도 중요해. 자, 사정 재결은 행정심판 종류 3가지 중에서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2군데에서만 인정되고 1군데에서는 인정 안 돼요. 사정 재결은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인정. 무효 등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를 조금 이해를 하자면, 자,
어떤 사람이 이 영업정지 처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무효로 판정해달라 청구했어, 그죠? 심사해 보니까 뭐야? 무효로 나와. 무효라는 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을 때 이제 무효로 보잖아. 무효로 나와. 그 무효로 나오면 무효인 조치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은 거야. 응? 그러니 아무리 공익상 필요가 있어도 유지시킬 효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즉 무효로 판정이 나오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발생이 안 된 거고, 따라서 공익을 위해서도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발생조차 안 됐으니까 공익을 위해서 위법이지만 유지시킨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안 그래요? 응?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이 약한 정도의 위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다 그래. 취소 사유라 그래. 그러면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위법인 채로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법이지만 효력 유지한다, 이런 결정이 가능해, 취소 사유일 때는. 근데 무효인 조치라면 아무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거라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안 생겼어요. 어떻게 유지시켜가? 응?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내가 꼭 비유 드는 게, 애를 낳는데 죽어서 나와서 4.3 어떻게 살려가? 그 무효인 행위는 죽어서 태어난 애와 똑같아. 살려갈 수가 없잖아, 그지? 아니, 어디가 좀 아프고 뭔가 뭐 부족하더라도 살아서 태어났어야 뭘 유지시켜 가지, 그렇죠? 살려가지. 네, 마치 그거야. 그래서 무효동 확인 심판에는 사정 재결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다.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발생이 안 됐으므로, 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밑에 정리,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공부한 사정 재결 여기 거기 있죠? 응? 세 번째 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청구 기간, 법이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냐? 취소 심판 청구할 때는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기간 적용 받는 거지?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돼. 근데 무효동 확인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에 구애 안 받고 아무 때나 청구해도 돼.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뭘 대상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그것도 처분이 있으니까, 거부 처분도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고, 이 기간 적용을 받지만 부작위로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니까 기간 적용을 안 받는다. 응? 그 다음에 원래 행정심판 청구를 해도 그 처분의 효력 등 이게 집행이나 이런 게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거 정지시켜 놓지 않고 이 판정을 진행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이 멈춰놓고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지.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시켜주는 제도. 응? 이제 취소 심판에 적용되고, 그러나 무효동 확인 심판에까지는 적용이 되지만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거부 처분이나 한 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는 거는 정지해줘봐야 정지될 게 없거나 정지시켜준들 상대방 임시로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이제 사정적, 요 세 가지 꼭 외워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응? 그래서 뭐 취소 심판에는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거고, 오른쪽에 무효동 확인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에까지 적용되냐, 이것만 잘 거기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 심판은 무조건 다 적용이다. 왜냐면 행정심판법이 다 규정해 놓은 게 취소 심판을 적용되는 걸 다 규정해 놓고, 다른 종류의 행정심판에도 그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묻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뭐 잘 공부하고, 뭐 여기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은 여기 모르는 것들이 있겠지, 그지? 그건 뭐 어차피 감수해야 돼. 앞으로 다시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증거 서류 등의 반환은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됩니다. 판정 끝난 후 서류 반환해달라고 요구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재결의 효력이라는 부분인데, 여기가 중요해. 8번 재결의 효력 아주 중요. 여기는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효력.